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70차 유엔 총회와 유엔 개발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에 맞춰 한인사회 각계 단체들은 맨해튼에서 대통령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6일의 일정으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한인사회 각계 단체들이 맨하탄 플라자 호텔 앞에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뉴욕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박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동포들의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원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이 방미 또 유엔 방문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에 처음 도착해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를 보여드리고 또 환영한다는 그런 의사도 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 중 한인사회에서 기대했던 동포 간담회는 빠져있어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번 대통령 방문 시에 우리가 한인사회가 지금 둘러 갈라졌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었을 텐데 간담회가 없다는 거 정말 애석한 마음이 아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내일은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 참석해 교육과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이외에도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국가 브랜드 전시와 K컬처 체험관 개관 행사에 참석하고 오늘 30일 오전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플러싱에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한인사회의 현안을 수렴해 한국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되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간 실무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회기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최대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서는 병역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적인 자원에서 병역 문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민의 의무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고. 한편 이 의원은 강연회에서 남북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전 세계 한인 회장들이 다음 달 한자리에 모입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9개 지역 한인 회장,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제외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맨해튼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얼바니 한인회, 필라델피아 한인회와 로체스터 한인회 등 9개 지역 한인회가 참가합니다. 란킴 하원 의원도 이번 대회에 초청돼 전 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분규단체로 지정한 뉴욕 한인회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 미주 총연과 뉴욕 한인회가 제외된 것은 지난 2000년 행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올해 세계 한인회장 대회는 광복 70년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포가 함께합니다란 주제로 10월 5일부터 3박 4일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한인 회장과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진 370여 명 등 총 5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전 세계 한인 회장들은 동포 사회의 발전 방향 및 모국과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동포 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아직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한 것으로 진단하고 빠르면 다음 달에도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니 딜런 의장은 이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지난 17일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에도 연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특히 다음 달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옐런 의장은 글로벌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장애로 꼽히고 있는 낮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 인 것이라면서 점차적으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8월 내구재 주문은 7월에 비해 2% 하락했습니다. 내구재 주문 동향은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구재 주문 감소는 달러 강세와 외국의 경제 둔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상무부는 또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전달보다 5.7% 증가한 55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2월 이후 최대치로 예상치 51만 5천 건을 웃돌았습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금융정보 자동 교환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100여 개 나라가 IRS와 체결했지만 각 나라마다 정치적 상황이나 은행 시스템 등의 문제가 있어 1년 늦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일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시행 일자를 내년 9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을 근거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의 시행도 연기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미국과 협정을 맺어놓고도 아직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시행 초반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IRS는 시행 일자를 1년간 늦추는 대신 당초 올해 9월까지 통보받기로 했던 2014년 금융계좌 정보는 2016년 9월 30일까지 2015년 금융계좌 정보와 함께 통보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 내 은행에 $10,000가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는 한국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역시 한국 내 금융기관에 $50,000를 추구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주택 매매 시 복잡했던 서류들이 간소화됩니다. 모기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알 권리도 강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연방 규정은 오는 10월 3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모기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출 견적서를 제공하고 각종 클로징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규정이 10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은 모기지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주택 융자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소비자로부터 모기지 융자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3일 안에 영어와 한국어, 스페니쉬, 중국어, 필리핀어 등
5개 국어 중 하나로 된 대출 견적서를 융자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총 3페이지 분량으로 융자 금액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예상 클로징 비용, 클로징 때 필요한 예상 현금액, 대출 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대출자나 견적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출 신청 의향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출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규정의 시행 초기 부동산 업계와 주택 구입자들은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한 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 셀렉트 버스 서비스 신설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예정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은 지난 21일 월레회에서 플러싱 다운타운과 퀸즈 자메이카, 브롱스까지 이어지는 셀렉트 버스 서비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찬성 2표, 반대 3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은 셀렉트 버스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추가 도로 설치로 인해 거리 주차 공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보드 7 측은 또 커뮤니티의 의견을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정치인들도 오늘 투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11월 말 당초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측은 지난해 10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 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가 이번 계획에 찬성했다며 이미 예산 배정도 마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해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 증가세는 히스패닉계보다 아시아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의 2014 아메리칸 커뮤니티 설베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는 4,24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미 이민자 수가 1년 새 100만 명이 넘게 늘어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외국 출생의 미 이민자들은 전체 인구의 13.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5.1%는 히스패닉이 아닌 아시아계 출신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 104만 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만 3,400여 명은 아시아 국가 출신들로 36만 8천 명에 그친 히스패닉계를 추월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은 17만 1,000명, 중국 13만 6천 명, 필리핀 8만 2천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출신 인구는 총 182만 4,500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6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미국 내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아시아계가 1,100만 명으로 히스패닉 1,900만 명과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자의 인종에 의한 보이지 않는 차별, 오히려 이러한 차별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교육부는 그동안 제기됐던 프린스턴 대학의 아시안 학생 차별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측은 지난 23일 교육부 인권국이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국은 서한에서 프린스턴 대학은 때때로 지원자의 인종과 국적을 입학 선발 과정에서 이용하는데 이는 대학 내 인종 다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대학은 성적과 시험 점수, 봉사활동, 백그라운드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의혹대로 인종에 따라 입학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차별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 23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맨해튼 포트 오서리티 버스 터미널. 뉴욕의 지하철도 그렇지만 버스 터미널도 오래되고 낡아 위험할 지경인데요. 새 버스 터미널 신축안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새 터미널 건설 주장은 그동안 여러 번 제기됐지만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설 비용 문제로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뉴저지 항만청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지난 수개월간 심사숙고한 새 버스 터미널 건설안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터미널 부지는 기존 터미널에서 한 블락 떨어진 9에서 10번가로 완공 후에는 기존 터미널을 개발업자에게 매각해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2천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항만청 측은 새 터미널 건립은 미래를 위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이 너무 넓고 협소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악한 터미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승객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새 터미널 건설의 중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42회 LA 한인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등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LA 한인축제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일찍이 부스 판매를 완료한 한인축제재단 측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최근 위안부 이슈 등과 관련해 한국 근대 역사를 총망라한 역사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경남 의령군의 의병제전을 비롯해 다울정에서 진행되는 전통을레 체험관 등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는 한편 재능 기부를 통한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도 이어집니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을 위해 어린이 전용 놀이마당 공간과 물품 보관소 등이 신설되며 장터내 안내 부스도 대폭 증가하는 등 편의성도 강화됐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축제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저력을 홍보하는 동시에 타 커뮤니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류 사회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험, 나눔, 전시, 음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된 올해 LA 한인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한인들을 찾아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를 대표하는 합창단 LA 마스터 코럴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오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는 LA 마스터 코럴의 리허설이 열렸는데요. 음악 감독 그랜트 거션의 지휘 아래 하나가 된 단원들의 목소리가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공연장에 LA 마스터 코럴의 합창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2015-2016 시즌의 오프닝인 러시안 에볼루션 공연의 막바지 리허설을 위해서입니다. And this weekend, Saturday and Sunday, we're starting with two concerts of music of Russian composers, and it's really, really amazingly beautiful a cappella music that features the whole 110 voices of the LA Master. 올해로 52번째 시즌을 맞는 LA 마스터 코럴. 이번 시즌에는 9월 26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총 15번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월드 프리미어에서 활약한 뉴질랜드 웨스트 코스트,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들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음악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10월 LA 필하모니카의 합동 무대를 선보이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캐롤 축제 등의 공연도 기획했습니다. LA 마스터 코럴은 이번 시즌 러시아 음악 공연을 선보이고 점차 타 커뮤니티 아티스트들을 늘리며 커뮤니티와 교류함으로써 다문화가 음악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This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is very important to us. We're looking for more projects to do together in collaboration and in the community with Korean Americans as well. Singing is such an important part of the culture of the Korean community, and it's something that we, of course, believe. 음악 감독 거숀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추진한 베이스 이정욱 씨와 17년째 단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여선주 씨. 타인종으로서 주류 사회에 진출했던 경험담과 후배들에 대한 조언을 늘어놓으며 앞으로 음악 감독을 도와 커뮤니티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 지휘자께서 저한테 애스크를 하셨어요. 혹시 코리안 커뮤니티 합창단하고 같이 조인해서 그 한국 작곡가 분을 해서 위촉해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작곡가를 소개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좀 더 음악적인 그런 모든 파운데이션을 예를 들어서 뭐 시창이라든지 청음이라든지 딕션이라든지 다른 나라 언어 랭귀지들을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공연인 러시안 에볼루션 공연은 오는 9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리며 110명의 단원들이 2시간 동안 호흡을 맞추며 총 7곡을 선보입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홍콩,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통 명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천루가 즐비한 첨단 도시 홍콩. 하지만 노면 전차 트램은 100년 전 모습 그대로 여전히 거리 한복판을 달립니다. 하루 20만 명이 애용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관광객들에겐 반드시 타봐야 할 명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트램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When the MTR is complete, then the tramway should be removed because we cannot afford overlapping. 일부 전문가들은 도로의 30%를 차지하는 전차 선로가 교통 혼잡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트램을 없애는 것은 홍콩의 역사를 버리는 것과 같다며 반대합니다. 如果你因為嫌佢老，嫌佢阻住啲交通就去廢除咗，我覺得其實唔合理咯。因為其實電車係好有歷史，而且係 트램 운전기사들은 즉각 시위를 벌였고 시민 수천 명이 철거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覺得係一個文化嚟嘅，其實佢都唔會好阻礙我哋職業司機嘅工作㗎，即係佢本身佢有佢自己條軌道去行。 효율성을 강조한 현대화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에 겨우 비집고 둥지를 튼 듯 노천 식당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좁기는 해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지글지글 음식 익는 소리. 여기에 손님들의 왁자지껄 수다까지 곁들여지면 거리엔 활기가 넘쳐납니다. 값싸고 맛있는 홍콩 스타일의 음식과 서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풍경은 밤낮 할 것 없이 손님들의 발길을 이끕니다. 하지만 고급 식당과 대형 체인에 밀려 이제 남은 식당은 24개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노천 식당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업주들이 철수하면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식당 수를 줄여왔습니다. 排檔前景咧就一啲都唔樂觀嘅，可能政府都會要我哋去搬去第二個地方，或者索性將我哋消失咗都未定。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민들의 고단함과 애환을 함께해온 노천 식당과 트램. 홍콩만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거세지는 자본의 파도를 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울 김용옥 교수의 딸이자 사진작가인 34살 김미루 씨가 맨해튼에서 불신 검문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미루 씨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맨해튼 다운타운에서 김미루 씨는 아랍어와 영문으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걷던 중 뉴욕시경 소속 경관 2명에게 불신 검문을 당했습니다. 한편 해당 문구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가 사용했던 구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주간을 기념하는 메트로 카드가 출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1일부터 28일 맨해튼 소재 UN 건물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메트로 카드 10만여 장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철 이용객들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뉴욕시 전철의 13개 전철역에서 기념 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노인상조회가 민족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1회 추석맞이 부르 이웃돕기 쌀 나눔의 행사를 펼쳤습니다. 상조회는 어제 퀸즈 플러싱 소재 사무실에서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집, 주님의 식탁교회, 오른손 구제센터 등 20여 개의 자선단체에 2만여 달러 상당의 쌀 1,500포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맨해튼 할렘 흑인단체에 100포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욕지구 한국대학 동문 총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30명 규모의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장학생 선발 대상은 대학생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장학금은 1인당 $1,000씩 지급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추천서와 함께 총연합회로 보내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시원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추석인 일요일은 서늘한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리겠고 가랑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 덥겠으며 오전 중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